자,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에어비앤비 창업의 장점과 좋은 점만 위주로 얘기했더니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어비앤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에어비앤비 강의할 때 10분 만에 얼마 번다 이런 강의 광고 영상이 되게 많은데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되게 에어비앤비 쉽고 10분 만에 얼마 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잘못하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느낀 에어비앤비 창업의 불편한 진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리스크인데요. 크게 계약 전 리스크와 계약 후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게 발품 팔아서 전세자 동의를 받은 집을 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나가지고 계약을 하겠죠. 근데 계약하기 전에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먼저 한번 떼보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뭐 전세권, 저당권, 소유자 뭐 이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는 서류인데요. 만약 그 집에 저당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 점유, 확정일자가 저당 잡혀있는 날보다 빨라야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이 25년 1월 1일에 잡혀있고 내가 전입신고를 26년 1월 1일에 한다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된다면 그 집이 경매로 나오겠죠. 경매로 올라간다면 나의 보증금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해가지고 몇 천만 원 투자했는데 경매로 올라가면 한순간에 그 돈이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또 떼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후의 리스크인데요.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당연히 특약사항에 이런 문구를 넣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또는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전대차 동의를 받고 시작했다고 해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 불가능한 상황이 총 2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는 이제 2년 계약하고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던 집에 인테리어랑 뭐 침대랑 이런 거 다 세팅해 놨는데 2년밖에 운영 못하고 실거주 하겠다 그러면은 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사용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냐면 임차인이 뭐냐면 2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처음 계약 2년 플러스 2년에서 4년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2년 후에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 그러면 그냥 나가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은 몇 천만 원 투자했는데 2년밖에 운영 못하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계약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할 유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거주 한다고 했는데 실거주 안 하고 자기가 그 에어비앤비 운영을 뺏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저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한다 그랬는데 실거주 안 하면 그거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그래서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월세를 2개월치 이상 밀린 경우입니다. 한 달까지는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2달 연체부터는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월세를 절대 밀리면 안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숙소 운영 리스크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뭐 게스트 문제, 시설 문제, 청소 문제, 소음 문제, 긴급 상황 대응까지 전부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연락이 오거나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운영해보면 대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이라는 장점도 있겠죠. 근데 예상 못한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경우 게스트가 집에 갇혔다 그래서 새벽에 문 열어주러 갈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민원 리스크인데요. 에어비앤비 생각보다 주변 이웃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입니다. 특히 내국인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특례 플랫폼인 미스터 맨션이나 위홈 같은 경우는
민원이 2번 이상 발생하면 그 특례증이 취소됩니다. 특례가 취소되면 내국인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운영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게스트 한 명의 실수나 소음 때문에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단순히 숙소만 잘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민원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민원이 3번 이상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지며 퇴실 여부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강의 광고를 보시면 정말 쉽고 빠르게 돈 벌 수 있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분명히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쉬워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운영해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수익만 보고 시작하기보다 이런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에어비앤비 창업 전에 알아야 할 리스크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